미국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사야 될 타이밍입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쌀. 한정훈의 부동산 썰.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가지고 왔나요? 오늘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제 본격 인하하는 그런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강한 영향을 줄지, 아니면 영향이 별로 미미할지, 자, 오늘은 금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미나 공지를 합니다. 자, 이제 9월 4일이네요. 벌써 8월 휴가철 다 지나고 9월 4일 날 2시부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자, 주제는요, 추석 이후 하반기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및 투자 전략입니다. 자, 왜 이게 지금 중요한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거래량이 부동산 DJ. 자, 미국 금리 인하 드디어 시작 예상. 과연 부동산 시장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통화정책 기조전환을 시사하면서 미국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기준금리 인하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9월 금리 인하 개시 시사한 파월 연준 빅스텝 발표일까? 자, 우리가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올릴 때, 특히 내릴 때는 올 때 기본은요, 0.25%씩 내리거나 올리는 게 원칙입니다. 이 베이비 스텝이라 그래서, 왜냐하면은 너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폭이 크다 보면은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0.25씩 올리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0.5%를 갑자기 올리는 경우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빅스텝이라고 얘기를 해요. 빅스텝. 사실 2년 전에 저도 2022년도에 빅스텝, 그 다음에 0.75%를 올리는 걸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0.25만 계속 올리다 보니까. 자, 그런데 지금 빅스텝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0.5%도 미국의 기준금리를 확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의 주요국들, 전 세계 주요국들을 속속 금리 인하 예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집값 더 뛸라 고심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러면은 왜 그래요?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일단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이런 얘기했어요.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한국도 따라 내릴 거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한국의 금리 인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럴까요? 이 논리는 이런 거죠. 미국이 금리를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도 금리를 내린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집값의 불안함이 더 커질 것이다. 지금 집값이 올라서 지금 어떻게든지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데 금리 인하까지 하게 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우려심에서 얘기를 했지, 실제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우리도 결국 따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움, 잭슨홀 미팅이라고 해요. 매년 여름 미국과 유럽 주요국 은행 총재, 중앙은행 총재, 국제기구 수장, 석학들이 모여 글로벌 통화정책의 향방을 논의하는 회의예요. 향방을 어떻게 올릴까 내릴까 이런 것들을. 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비롯한 참가자들, 팬데믹발 인플레이션의 하강, 고금리로 인한 고용시장 냉각. 지금 가장 큰 게 이겁니다. 고용시장 냉각입니다. 지금 고용이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미국이. 그래서 고용이 냉각이 되면 이 경기가 둔화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겠죠. 그래서 경기 둔화 우려를 내세우며 금리 인하로 방향을 시사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파월 의장은 여태까지 항상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곧 다가올 것이다.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파월 의장이 항상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금리 인하 생각도 마라. 오히려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오히려 반대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태도가 바뀐 이유는 물가가 지금 목표치인 2%대에 거의 근접했다. 지금 소비자 물가 2%. 지금 미국이 본래 기준금리 이 소비자 물가가 9.1%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죠. 이게 40년 만에 이렇게 물가가 올랐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미국이 경제고 뭐고 일단 물가부터 잡아야 된다. 이래서 계속 금리를 상당히 많이 올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는 물가가 하향 안정되고요. 고용시장 냉각.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침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의 우선순위가 기존 물가를 잡는 거에서 이제는 고용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고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미국 기준금리 발표일이요. 9월 달에 있습니다. 올해 9월 달 미국 9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이렇게 세 차례 있죠. 그래서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 지금 되고 있죠. 자, 그런데 한국의 기준금리 발표일이 10월 달에 있고 11월 달 있습니다. 10월 11일, 11월 28일. 그래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9월에 인하를 하면은 한국은행도 다음 달인 10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지금 한국은행이 상당히 지금 골치를 썩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기준금리 추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13번인가 금리를 동결을 했죠. 3.5%에서 계속 13차례 동결을 했고요. 미국도 계속 지금 동결을 하면서 금리 차이가 2.0% 금리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2%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죠.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은행은 미국의 금리 변화를 참고해서 금리 정책을 결정한다. 금융통화위원이 얘기했듯이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한다 해서 우리가 인하하는 걸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의 엄포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모든 나라들이 기준금리를 하나씩 인하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2022년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이 공급망 전 세계적인 공급망이 붕괴가 됐죠. 그래서 붕괴가 이게 되면서 원자재가 급등, 그 다음에 전 세계 물가가 완전히 급등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를 막 폭발적으로 올렸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따라 올렸잖아요. 결국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따라 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즉 달러라는 기축화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중국에서 지금 어떻게든지 기축통화를 좀 뺏어가려고 하는데 미국이 안 뺏기죠. 그래서 위안화를 지금 어떻게든지 중국은 기축통화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미국이 쉽게 뺏기진 않죠. 가계와 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요, 고금리가 계속되면 대출금리 당연히 상승하고요, 금리 올라가죠. 가계와 기업의 금융부담이 당연히 가중되는 거고, 근데 금리 인하가 되면 대출 부담 줄이고요,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반드시 미친다라는 거고요. 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리가 인하가 되면요, 자, 여태까지는 우리가 양적 긴축, 즉 시중에 많이 풀려있는 돈, 통화량을 줄어들게 하면서 이 물가를 잡는 그런 정책을 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양적 완화로 완전히 방향이 전환이 된다. 언제부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9월부터.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양적 긴축에서 양적 완화로 정책 변경이 됩니다. 그 양적 완화가 된다는 의미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유동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커지게 되면 이 유동성이 커진 이 자산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자산시장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리가 낮아지면 유동성이 증가하고요,
돈이 시중에 많이 돌죠. 대출 비용이 줄어들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커지고 주식시장이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건 뭐 아주 당연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트코인 요즘들 많이 하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비트코인 숫자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 비트코인 이거 불확실성이 너무 커가지고 투자할 수 있나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젊은 분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자,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증가는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를 당연히 높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달러 약세는 비트코인 강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금은 금리가 낮아지면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요. 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지금 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드렸어요. 우리 결혼할 때 그 다이아몬드 반지, 보석으로 된 다이아몬드를 꼭 신부한테 이게 주잖아요. 그렇죠? 결혼식 할 때, 예물 교환할 때. 그래서 저는 다이아몬드를 주지 말고 금으로 도배를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결국 금 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결혼할 때 모든 걸 다 금으로 바꾸는 게 맞지. 다이아몬드는 팔 때는 가격이 반값이죠. 그래서 금으로 모든 데 해놔야 된다. 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요.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려가고요.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요소도 상당히 좋아지고요. 부동산 PF 대출 위기가 부각이 되는데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면은 집값이 오른다는 집을 살 수요가 훨씬 많아지겠죠. 여러 가지로 대출 이자도 낮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 금리가 낮아지면 이 부동산 시장에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은행의 딜레마입니다. 이게 바로 경기 부양이냐 부동산 안정이냐. 자, 경기만 생각하면은 금리를 낮춰가는 게 맞는데요. 이게 또 부동산을 생각하면 금리를 낮추면 안 돼. 그래서 자, 하는 총재가 물가는 금리 인하 요건 갖췄지만 집값 자극 말아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될지 방향을 정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의 기조는 우리도 피해갈 수 없고 우리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경기 부양의 필요성, 수출과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맞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살리는 그런 정책을 모든 나라들이 피고 있죠. 자, 금리 인하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가계부채 문제도 크게 늘어남.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이 가계부채 문제는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2003년도부터 가계부채 문제가 신문지상에 등장을 했어요. 뭐냐면은 심지어 2003년도인가 4년도인가 지금 조금 그게 헷갈리는데 그 대표 우리 중앙 일간지에 그런 사설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 가계부채 시한폭탄이 가계부채의 그 도화선이 타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 사설에서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요? 가계부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를 2003년도에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우리 가계부채가 GDP 대비해서 40%도 안 됐어. 40%대였어요. 그런데도 심각하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거든요. 지금은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죠,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거는요, 우리 경제의 볼륨과 비례해요.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 가계부채의 규모도 커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계부채가 GDP 대비해서 80% 요 안쪽에 있을 때 스웨덴 가계부채는 GDP 대비해서 한 140%대였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한 125%대였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가계부채가 심각한 나라인데 스위스나 스웨덴은 왜 잘 살고 있을까요? 벌써 뭔가 경제가 망가져도 벌써 망가져 있었을 텐데. 즉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경기가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볼륨이 커지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에 여러 요인이 많죠. 금리, 성장률, 그 다음에 인구 구조, 정부 정책, 공급량, 선호지역, 일자리, 그리고 심리. 상당히 다들 중요한 그런 하나의 요소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금리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금리가 부동산 시장을
전폭적으로 좌지우지하지 않지만 금리의 영향은 상당히 미친다. 금리는 부동산 시장의 일부분이지만 그래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항상 변화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부동산 역사는 계속 반복되지 않지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항상 같은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억도 희미합니다. 자료를 모아놓고 보면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1년 전에 무슨 일이 생겼지? 그때 이랬나? 이렇게 1년 지나면 기억력에서 희미해져요. 하지만 항상 부동산 시장은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과거를 쭉 추적을 하다 보면은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이렇게 갈 수가 있겠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미국 금리 인하가 9월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9월 거의 이건 결정된 거나 다름이 없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10월이면은 우리도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정말 시장이 막 그냥 지금보다 더 과열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불붙어. 그렇다면은 계속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은 11월에 할 수 있겠죠. 11월에 10월에 할 걸 한 달 더 늦춰서 11월에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올해 안에는 반드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판단하는 건 10월이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는 한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죠. 추세를 보면은 시장의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제 강의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추세예요, 흐름이에요. 그 흐름을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추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추세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느냐, 지금 이 시장이 상승 추세를 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강 추세냐, 상승 추세냐, 하강 추세냐, 하락 추세냐, 이 추세를 잘 판단하게 되면은 우리가 투자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어떻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약간 정체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정체했다가 올라갔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시장은 항상.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체를 하면은 하락한다고 믿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 부동산 부디의 한수라는 제가 강의를 하는 그 프로가 있는데요. 그 프로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추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거기를 참고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지 한 가지 사항을 가지고 시장이 좋니 나쁘니 판단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뭘 봐야 된다? 추세를 보고 흐름을 보고 우리가 시장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2013년, 12년부터 시장에 대한 판단을 계속 많은 분들에게 해드렸어요. 상담을 할 때나 아니면 강의를 할 때 지금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미리 선제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다 그대로 맞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혹자 하락을 얘기하는 혹자처럼 하락을 얘기했다가 안 맞으면 그만이고 이게 아니고요. 항상 그 흐름을 보면은 그 흐름대로 부동산 시장은 진행이 된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은 그런 얘기들도 제가 같이 나눠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냉철한 판단 그리고 정확적인 분석, 이런 것들이 이 전문가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시장이 금리가 내리니까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투자해도 된다.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질 거다. 매물이 쌓이고 대출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자가 높아지니까 매물이 많이 쌓일 것이다. 이것은요, 너무 단편적인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전문가라고 할 수 없겠죠. 이건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보다 더 깊은 그런 흐름을 알아야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요. 진정한 부동산 투자자로서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 시장 상당히 변화무쌍한 시장이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엑기스 같은 것들 하나씩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썰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